안녕하세요. 대학 백수 이상목입니다. 수능이 이제 2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국어 과목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돌 스파르타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돌 스파르타에서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을 많이 보면 꼭 엄매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제 제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합법과 작문과 엄매의 표점 차이가 크다. 이런 어떤 상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 수능 같은 경우는 한 2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한 4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엄매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난이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난이도는 매 수능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뀔 수 있으니 나의 지금 학습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내가 엄매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합법과 작문은요, 사실은 개념 공부할 것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엄매 같은 경우는 개념 학습을 반드시 진행하고 그것을 약간의 암기와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 간의 밸런스를 생각하셔서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택의 팁을 드리자면 엄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에 내신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엄매를 좀 기본적으로 공부해 둔 상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엄매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특히나 내가 원하는 학교 라인이 좀 상위권 메디컬 대학이다 예컨대 이 표점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엄매를 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작 같은 경우는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화작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매든 화작이든 어떤 걸 선택하냐가 중요하기보다는요, 화작, 엄매 모두 매일 공부에 좀 포함을 시키셔서요, 비문학만 하시지 마시고 선택 과목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간 분배가 잘 안 돼서 한 지문 혹은 심하게는 두 지문을 날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공부 방법을 추천하실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요. 국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타임어택식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면밀히 상담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서 선택 과목이 충분히 공부되어 있지 않다 보니 우리 학생분들이 선택 과목부터 보통 풀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막히면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비문학을 풀 때쯤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정해줘요. 비문학은 어떠한 성적대 학생이든 40분은 남길 수 있는 학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문학과 선택 과목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그래서 문학도 연계 학습을 하면 좋다.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이 그대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시나 고전 시가는 많은 부분이 전문이 수록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외워서 푼다는 느낌보다는 아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학생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어떤 정보의 파악력으로나. 그래서 문학 공부와 선택 과목 공부가 되게 역설적이게도 비문학 시간 단축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EBS 연계를 열심히 했어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내신 때 아예 수특을 연계하셔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구성하시니까 연계를 하는데, 그렇다고 고3 학생들이 연계를 엄청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문학 작품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 기시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면 문학은 오히려 연계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비문학이 오히려 소재가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축통화 제재가 나왔는데요. 그때 환율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환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연계 교재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이런 소재가 연계됐을 때 오히려 비문학에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연계 공부를 똑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어 공부 시간에 그 연계 교재를 줄줄줄 읽고 있는 건 졸려요. 재미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계 소재를 잘 정리해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쭉 정리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대답에 약간 연결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에서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야말로 학생분들의 공부의 범주를 진짜 무한정 확장할 수 있어서 되게 한정된 시간 내에 성적을 올리셔야 되는 학생분들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많이 한다고 좋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뭘 공부해야 되냐, 어떤 선까지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출에 있는 정의된 개념은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율도요, 사실은 정말 많은 시기 동안 경제 지문이 기출로 출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정의를 내려줬고요. 교수님들이 출제를 많이 하시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능도 30년 가까이 시험을 봤는데 이 정도 내용은 너희 제일 많이 공부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기출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경 지식의 범위는 기출 플러스 연계 교재 정도만 해 두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공부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직접 문제 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런 지식 정보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쉬는 시간이나 공부 외의 시간에 좀 틈틈이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은 이런 선생님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요즘 학생분들이 보통 컨텐츠를 많이 모아두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OT는 한 번씩 꼭 들어보셔야 된다. 왜냐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컨텐츠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때 그 용도와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부터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만약 그걸 모르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선생님이나 어떤 나를 국어를 가르쳐 주고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